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 가운데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대한 칭찬의 목소리들은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고 하는 것들이 난리예요. 더군다나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담 장면을 올린 방송사 유튜브에 쳐들어가갖고 그렇게 이찌개들이 비난 댓글을 달면서 한국에서 하던 짓을 미국 방송국에 가갖고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응? 참 부끄러울 노릇입니다. 아, 네. 외신 홈페이지에 가서? 그렇죠. 아휴, BBC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뉴스 보도하거나 이 장면 나오는 데 가갖고 그 알량한 영어로 베껴쓰기를 지금 거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는 지능 검사 안 하나? 그 리박스 댓글 알바들. 또 영어로 또 지령을 내려줬구만. 그래서 그거 그냥 긁어다 갖다 붙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있답니다. 미국 애들은 뉴스 유튜브에 댓글 다는 짓 안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댓글이 달리니까 악플이라도 걔들은 좋은 거지. 어머나? 이런 문화가 있었나? 아무튼 진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을 때도 그렇게 노벨위원회에 미친 듯이 편지가 심지어 노벨위원회가 매수를 당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국제적 항의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우리 국내 언론은 제껴버리고 외신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그리고 미리 준비를 굉장히 잘해서 완벽하게 반전 드라마를 썼다. 라는 식으로 호평일색의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SNS로 한국 정치 상황을 비판했지만 회담에서는 그 긴장감을 피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블룸버그 통신 역시 회담 내내 긴장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이 대통령과 그의 팀이 회담 전 긴장 완화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영국 BBC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같은 외교 망신 상황을 피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AP통신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 장식을 칭찬하고 한반도 평화 노력 지원을 간청하면서 북한의 트럼프 타워 건설을 제안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로 적대적 회동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폴리티코라는 매체가 있어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입니다. 약간 폴리티코. 우파적인 애들이죠? 네. 아니에요. 폴리티코는 우파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대통령의 승리다. 트럼프를 매료시키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너무나 사전에 미리 잘 분석을 해서 그 이야기를 띄워줌으로 인해서 제대로 승기를 잡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이 경향신문 제목이 마음에 안 드네. 한국의 승리가 아니고 이 대통령의 승리라고 했는데 이거를 한국의 승리라고 바꿔놨어 애들이. 뭐야 이거. 지금 단편적으로만 비교를 해보면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유럽 정상들, 나토 정상들 쭉 모아놓고 백악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혼자 앞에 앉아있고 나토 정상들 쭉 앞에다가 학생들처럼 세워놓고 걷다 대놓고 훈계하듯이 지 얘기만 했어요. 남아공 대통령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남아공 대통령한테 갑자기 백인 학살당한다고 하는 텔레비 보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띄워놓고 니네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문건까지 꺼내보면 사진 보여면서 니네들 이런 식으로 인권 문제 이거 제대로 안 하고 있어라고 비난했어요. 젤렌스키는 불러놓고 어땠습니까? 야, 내가 미국이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니네 전쟁 이틀이면 끝나. 근데 어디 와갖고 살려발질이야? 이러면서 뭐 추가 지원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트럼프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가갖고 뭔가 이 수세적인,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갔는데 SNS까지 먼저 띄워놓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로 제대로 당하는 거 아니냐. 이시바처럼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의외로 너무나 트럼프가 뭐랄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바람에 외신뿐만 아니라 다른 전산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진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 애들이 비난을 하는 여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의전에서 홀대받았다. 그거는 원래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전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제공한 숙소가 없이 호텔에서 잤다고 뭐라고 하는데 거기 숙소 지금 내부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 중입니다. 트럼프도 장기 집권하고 싶은가 봐.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접견실을 비롯해 갖고 그 백악관 내부를 온통 지금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있다고. 그 접견실을 그냥 트럼프 지 스타일대로 온통 금장으로 발라놔갖고, 이 금은 또 되게 좋아하거든. 트럼프 센터도 다 금색이잖아요. 거기 가갖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감각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고 칭찬해줬지? 거기다가 금색 거북선까지 준비해갖고 보여줬잖아. 선물로 줬잖아. 사전에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사전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SNS 관련한 것들도 아마도 마가를 이끌고 있는 테드창 아니죠. 고든창부터 시작하고 참 누구야? 그 온갖 반중 매파 무리들이 주변 테드창 몰라요? 창식이. 그래. 중국 창식이. 그 자들이 온갖 얘기들을 다 음해성 여론들을 조성을 해놓고 막 방송에 때리고 난리를 폈었잖아. 근데 이거를 사전에 이 대통령실 비서실장끼리 한 라인을 연결해갖고 지난달부터 이에 대한 조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갑자기 미국으로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SNS를 비롯한 미국 내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반대 기류를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사전 조율을 마쳤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어느 나라도 대통령 비서실장끼리 한 라인을 묶은 예가 없어요. 대통령끼리는 한 라인이 있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만 비서실장끼리 한 라인을 설립해갖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조율하고 있는 거는 이거 대한민국이 최초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신복 중에서도 핵심 신복입니다. 수지 와일스. 네. 수지 와일스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아주머니가 그런가? 이 언니가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상 트럼프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략적인 한 라인을 열어놓고 이번 회담을 끊임없이 조율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도대체 한국의 이 비결이 뭐냐, 트럼프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거냐,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송 작가가 살짝 비화를 좀 알려드리자면 이번 외교전 승리에 있어서 숨은 주역이 있는데요. 그 숨은 주역이 바로 트럼프 주니어와 우리나라의 장상현 대표라고 하는 장상현 대표라고 하는 분이 역할을 크게 한 걸로 지금 비선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상현 대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의 손녀 사위예요. 그러니까 김홍일 씨의 맞사위인데 지금 이분이 미국에서 77년생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힐스쿨이라고 동부에 있는 힐스쿨을 나왔는데 마침 그때 트럼프 주니어가 그게 동문인 거예요.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그때는 몰랐겠지. 고등학생 신분으로 만났을 때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둘 다
일국의 대통령의 사위이자 아들이 된 거야. 특히나 지금 이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난번 일기 때는 이제 사위가 쿠슈너가 더 힘을 셌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트럼프의 복심으로서 사실상 2인자로 지금 트럼프 주니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인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 기업과의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7년생 장상현 대표는 2018년에 우리나라 최연소로 코트라에서 설립한 투자유치법인의 대표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야인으로 있다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경제위원회라고 앞으로 이제 그 경제 참모로서 이재명 캠프에 참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 미국 방미와 트럼프하고의 조율에서 막강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숨은 어떤 주역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불어경제위원회 소속 그 분들이 이 경제 분야 안에서 또 한미 관련한 기업 협상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니까 한번 이분의 이름도 나중에 어떻게 공식 석상에서 등장하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펜이 어떻게 준비된 거냐? 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이제 탁현민 비서관 얘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구상을 해갖고 만들었었대요. 당시에 이제 남북회담 당시에 방명록 서명을 하는 과정 중에 갖고 있던 펜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거를 그때 이제 낭패를 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따로 서명용으로 청와대 전용 펜들을 구상을 해서 제작을 해놨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춘추관장을 하시던 분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의전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펜을 준비해갖고 갔는데 이 펜이 또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런 굵은 글씨 펜이라서 이게 또 우연히 외교 선물로서 큰 역할을 했었고요. 모남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수제 공방에서 만들고 있는 펜이라서 요거를 지금 엄청나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나일입니다. 제나일. 제나일이라고 하는 공방에서 만드는 건데 뭐 몇 달치가 밀려서 또 하나의 또 한류 상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가격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하나씩 장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